네,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가족 여러분. 오늘장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주식공장 박혜연입니다. 우리 시장 방향성을 잘 잡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아시아 증시들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빨간불을 켜내면서 버텨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4% 올라가고 있고요. 302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다시 한번 3030선을 올라가려는 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역시나 계속해서 천선 이어지고 있습니다. 0.16% 오르고 있네요. 101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 오늘도 선물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선 4,200억 원 넘게 매수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개인이 거래소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시장에서는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환율 보겠습니다. 오늘 1,170원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77천 정도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1,170원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관망세는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 시장에서는 또 매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쏠리는 종목들에게는 역시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볼 종목은 정말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특징주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건축자재, 시멘트 쪽에서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상품 가격 상승 그리고 건설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멘트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멘트 쪽 전형적인 내수 산업인데 건설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오늘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12% 넘게 급등력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3에서 5%대 강세 흐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경기 민감 주들 쪽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조선주들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주가가 꿈틀거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주 호황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상승력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0점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2%대, HX 엔진 같은 경우 또 HSD 엔진도 역시나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 쪽도 여전히 흐름 좋습니다. 선익 시스템도 올라가고 있고요. MP 맥스트 역시나 상승력이고 맥스트는 오늘 약보합권 흐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라온피플이 5%대 강세력을 가져가고 있는데 신사업을 바탕으로 3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은 소식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테슬라 이슈 관련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테슬라 관련주의 움직임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요. 오늘 5%대 강세로 1,2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에 이어서 벤츠도 이 엔트리급 모델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LFP 배터리로 교체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됐고요. 이 LFP 배터리가 기존 배터리보다 안정성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수명도 훨씬 길다고 하죠. 이런 소식으로 오늘장에서 상승력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하죠. 3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 시작 전에 실적 공시를 냈죠.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달 초에 발표한 잠정 실적보다요. 1조 원 가까이 더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던 2018년 3분기 이후로 봤을 때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규모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그리 상승력이 크게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장중에 6만 원대 흐름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강보합권으로 7,200원의 아슬아슬한 7만 전자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삼성전기도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도 종전 최고 매출이 지난 2분기 매출이었는데요. 3개월 만에 매출이 또 최고 기록을 깼습니다. MLCC 등 고부가 제품의 판매가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장 5%대 16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도 보겠습니다. 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올 3분기 영업이익이요. 5,289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
전망치보다 약 한 21% 정도 하회한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부품 공급 부족에 따라서 생산에 차질을 좀 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어닝 쇼크를 이렇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좀 볼 수 있고 이익이 4분기부터는 다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7%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19,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기아도 보시죠. 어제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실적 공시를 했습니다. 오늘장에서 3%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눌렸던 자동차 쪽 흐름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호실적 흐름을 타고 상승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장에서 또 올라가는 모습, 또 배당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기아 2.8% 흐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페노션도 어제 잠정 실적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9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204%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13년 만에 최고치였던 지난 2분기보다 지금 70% 이상 늘면서 시장 전망치를 20% 이상 웃도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페노션 같은 경우 오늘장에서 약세네요. 1.2%대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더구전자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오늘 2030년까지 전체 생산 공정에 대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협력사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더구전자도 선정이 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의 다양한 투자 지원과 또 물량을 밀어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4.3% 상승력 8,2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카카오뱅크입니다. 한국은행이 극보금 수납점으로 승인을 했다. 이런 소식에 상승력 가져갑니다. 4%대 강세 나타내고 있네요. 자, 오늘장에서 움직이는 개별 종목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우리가 이슈는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하고 전력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징주 공장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슈 체크할 종목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시장 흐름, 지수만 봤을 때는 조금 지지부진하고 계속해서 네. 박스권에 갇혀있는 우리 시장이긴 합니다만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시장이 아슬아슬해요. 지금 요즘에 예. 보면 막 3천이 깨질 것도 같고, 근데 또 깨질 것 같으면 또 올려놓고,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은 맞고, 또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만 보다 보면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한국은 예. 너무나 좀 못 오르고 있고, 미국의 테슬라가 또 $1,000 돌파한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주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요즘에 게임이나 엔터사나 드라마 제작사 같은 콘텐츠가 강하긴 하지만 그쪽은 시총이 낮기 때문에 시장을 이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테마성이라 보면 구조적으로 좋은 건 맞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이 업종이 사실 시총이 엄청나게 컸으면 증시를 이끌어 그렇죠. 버렸겠죠. 근데 그런 힘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레벨업 하려면 이 제조업체들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 현대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물론 지금 분위기 봐서는 나쁜 분위기는 아닌데 오늘 보면 기아도 좋고 사실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좋잖아요. LG 디스플레이도 오랜만에 올라가고요. 이제 모처럼 이제 분출을 하고 있는데 예.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어요.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자는 오늘도 좀 아쉽습니다. 오늘 이제 IR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현재 주가가 7만 원 초반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워낙 좀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또 자동차 업종, 조선 업종. 그러니까 그동안은요, 외국인도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매수를 많이 했는데 최근엔 좀 바뀐 게요. 수출 관련 대형주도 조금씩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는 지금 시장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탄력적인 지수 상승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어느 시점에 좀 움직여 주느냐 거기에 좀 달려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3천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출 관련 대형주들이 그동안 너무 안 좋았지만 이미 바닥을 어느 정도 다 형성은 했거든요. 예. 이 기업들이 지금처럼 버텨준다면 증시는 어쨌든 하방은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퍼즐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만 조금만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을 딛고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이시고 삼성전자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거래소에서 조금씩 줄여지면서 혹시라도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번 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팜스토리, 하늘시멘트, 세미시스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아센디오, 아이패밀리 SC, 삼성전자, SO일까지 선정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에스텍파마, 기아, LG디스플레이, OCI, 이녹스 첨단소재, SK하이닉스, LNF, SO일까지 올라왔고요. 매일경제TV는 한국조선해양 올렸네요. 한국FMB, 핑거, 파워넷, KEC, 롯데정보통신, 하늘시멘트, 팜스토리 선정했습니다. 자, MTN입니다. 하나투자증권, HMM, LG디스플레이, 기아, SK하이닉스, 영원무역, 고려시멘트, 아센디오까지 또 이름을 올렸네요. 네,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좀 골라보죠. 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SOL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이제 유가가 좀 빠졌어요. 그렇죠. 예, 국제 예. 유가가 어제 한 2% 빠지면서 그 원인이 이란이 이제 핵 협상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굉장히 사우디 못지않게 원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제재 때문에 동결된 상태다 보니까 근데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을 하게 되면 이 지금 경제 제재가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란이 정상적인 이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원유가 시장에 이제 뿌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급 과잉 이슈가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좀 유가가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빠졌고요. 다만 이제 유가가 계속 빠질 거냐 그렇게 좀 보긴 힘든 게 일단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회원국들이 증산에 대한 의지가 별로 강하지가 않아요. 지금이 좋은 거죠. 지금 이 고유가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또 리오프닝을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면 어차피 이제 자동차 차고도 움직이지만 결국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으로 또 관광을 가실 텐데 그러면 결국 비행기 이제 연료유라 그러죠. 이 여객과 관련된 이제 항공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수급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최근에 또 정제 마진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이게 그냥 이란 핵 협상 때문에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유가가 이제 또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긴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약간의 좀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고유가는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유가가 설사 여기서 더 못 오른다 하더라도 정제 마진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이 마진이 좋은 이유가 이제 경쟁국이죠. 이 중국에서 중국의 티팟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의 중소형 정유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생산을 좀 못하게 중국 정부에서 약간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SO일이나 우리나라 정유업체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도 역시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좀 빠지는 거는 일단 이제 단기적인 유가 하락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여전히 SO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미국 재고 증가, 뭐 핵협상 재개 이런 소식들로 유가가 좀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만 해도 83달러, 84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지금 81달러, 82달러도 지금 간밤에 마감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최고치 경신 하루 만에 반락을 하면서 SO일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장중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은 호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4%대 약세로 10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SO일 확인해 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아입니다. 그 현대차 형님이 조금 이제 기대치에 못 미쳤는데 부진했죠, 좀. 아우가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기아가 정말 또 역대급 실적을 좀 내긴 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평소에 이 정도 실적 냈으면 뭐 그냥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 자체가 이 정도 성적을 낼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정말 불굴의 노력으로 정말 이제 고득점을 해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아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이 지금 언제쯤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 기아 이제 현대기아차의 이제 그 정의선 회장도 내년 1분기부터는 완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공급 때문에 차질 빚었던 부분도 개선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어쨌든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기업이고 마진도 좋고 또 이제 딜러들한테 주는 그 비용이죠.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딜러들한테 이제 차 좀 팔아달라고 마케팅비를 사실 예전에 많이 줬어요. 근데 그걸 줄 필요가 없대요.
차가 그러니까 살 사람은 많은데 자동차 공급이 안 되니까 굳이 그렇게 이제 마케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용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도 EV6가 판매도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기아의 좀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것 같고 여전히 PER도 10배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저평가돼 있습니다. 테슬라가 좀 부럽긴 한데 어쨌든 우리 현대차 기아도 저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국 시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지금 할인을 심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 뭐 오늘 올랐으니까 또 좀 팔고 나가야지 이러지 마시고 정말 좀 긴 호흡으로 이 우리 한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기아는 어쨌든 이제 놀라운 실적을 냈는데 아마 현대모비스도 발표를 하겠지만 부품주들은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돼야 되는데 어쨌든 4분기에 현대차도 엄청난 특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1월부터. 그렇게 되면 차 부품 회사들도 동반해서 좋을 수 있는 그림이니까 어쨌든 자동차 전반적으로 좋은 좀 전략을 그러니까 비중 확대하는 좀 관점에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 오늘장에서 3% 가까이 상승력 가져갑니다. 87,500원인데 DB금융투자에서 또 신규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했어요.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또 책정을 하기도 했네요. 자, 배당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높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긍정적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기아를 또 살펴봤네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 유효할까요? 네, 오랜만에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나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게 좀 지겹죠. 그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아마 정말 제일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포스코도 3조 내고 주가 빠져버렸고 근데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피크아웃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죠. 2분기 실적 발표하고부터요. 그냥 주가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실적에도.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피크아웃 논란은 이제 온데간데였고 오히려 4분기 이제 증익할 거다. 이익이 늘어날 거란 보고서가 있고 한 애널리스트 분은 목표 주가를 오늘 올려버렸어요. 오히려. 그 정도 왜냐하면 이제 바뀌었다. 상황이 좀 바뀌어버렸다. 특히 이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지금 TV나 이런 것들이 좀 LCD가 판매가 좀 둔화된 건 사실인데 그게 뭐 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부품 공급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 LCD 모니터 이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거기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자동차 반도체처럼 생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는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재고만 지금 쌓여 있는 거죠. 이걸 반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된 제품이 아니고, 그래서 재고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근데 이게 공급이 가시화되면 재고 자산이 매출로 이제 잡히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4분기에는 증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PBR 기준상으로 거의 위기 때 밸류에이션이 계산을 해보면 17,000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가 저점이 17,000원대까지 내려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 좋은 걸 미리 선반영했죠. 근데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적자 보는 상황도 아닌데 너무 시장에서 그러니까 피크아웃 논리 때문에 물론 이제 공매도하는 입장에선 그걸 밀어붙이겠죠. 당연히 주가 빠져야 되니까. 근데 너무나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밀어붙여서 뭐 대규모 적자도 아니고 흑자를 내는 상황에서도 옛날에 그 위기 때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이제 화가 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제 7% 올랐는데 오늘 또 올라간 배경은 뭐 IR에서도 그런 얘기가 뭐 일부 있었다는 아까 뭐 얘기도 나오던데 대형 고객사 얘기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LG 디스플레이 OLED 그 한번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신문 기사로는. 아마 좀 그런 기대감도 일부 좀 붙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LG 디스플레이 지금도 여전히 싸고 아마 오늘 공매도 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좀 환매 들어오는 것 같은데 당분간 주가는 좀 정상적인 가격을 복원하면서 최소한 한 22,000원대까지는 한번 좀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사실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요. 굉장히 절벽처럼 떨어졌어요. 정말 2분기 이후로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오랜만에 7%대 강세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9,800원이고요. 증권가에서도 보수적인 의견들을 내놨었는데 지금 현재로선 다시 한번 좀 긍정적으로 4분기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또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후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시장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3030선은 그래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00선도 역시나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약간 좀 돌아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종목별로 볼까요? 네, 지수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오늘 그래도 중요한 변화가 나오는 게 또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죠. 예. 네, 그런 쪽에서 이렇게 시장의 색깔 바뀌고 대처하기가 참 힘듭니다만 그래도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 내가 대처하고 또 거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그나마 시장과 함께 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 특히 못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구나라는 쪽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그동안 이런 쪽이 갈까라고 했었던 대표적인 섹터들, 조선부터 예. 그리고 건설, 기계, 시멘트. 네. 다 하셨네요. 네. 예, 기계, 시멘트, 반도체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제 좀 경기에 대해서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네, 이제 지표가 조금 바뀌기 네. 시작했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지고 있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다 보면서 또 원자재 가격들이 고점에서 밀리고 있죠.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기존에는 계속 갈 것처럼만 보였던 이런 비제조 업종, 그러니까 즉 컨텐츠, 엔터 이런 종목들이 일단 약간 힘이 빠지고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와 함께 이어지는 이런 변화가 또 시장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전통 제조업 쪽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높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실적 발표되는 종목들의 흐름들도 이를 반영하는 정도. 특히 3분기가 안 좋을 거라고 알았지만 그렇게 안 좋다기보다는 좀 선방하는 흐름들도 많았다라는 예.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좀 보조를 맞춰가는 전략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제 외국인들이나 특히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의 메이저들이 이런 쪽으로도 비중을 늘려가면서 움직임을 나타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항상 또 소외된 섹터 쪽에서 변화는 출발이 되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오늘장 특히 10월 말 때 또 이런 변화가 나온다는 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거래소 시장에서 돌아섰습니다. 한 16억 원, 미미합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하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자,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특징주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좀 보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앞서 얘기하셨듯이 지금 이제 건설, 건자재 이쪽에서 예. 오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시멘트 업종 쪽에 한일 시멘트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계속 하락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 거래가 강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지금 현재 12%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인데요. 근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멘트 쪽도 원자재 가격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죠. 근데 특히 유연탄 가격이나 또 석회석 관련된 쪽에 가격이 이제 떨어지다 보면은 그동안 가격들을 이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원재료와 제품 가격 사이에서 어느 정도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떤 제품의 가격을 충분히 수익으로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쪽에서도 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ESG 트렌드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친환경 트렌드 쪽에 시멘트 쪽이 포함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쌍용 C&E부터 전반적인 시멘트 업계들이 특히 폐기물 관련된 쪽, 특히 어떤 처리가 힘든 쪽을 태워다가 그를 연료로 해서 어떤 석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아무래도 ESG 트렌드에 맞다라는 관점 쪽의 움직임도 어떤 시장의 트렌드에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달 초면은 11월 예. 초에는 이제 여당까지도 대선 후보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따라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올 텐데 부동산 관련된 공급 확대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어떤 수혜적인 부분들도 계속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소외됐던 부분들을 얼마큼 많이 하느냐라는 여부들이 중요한데
딱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중기 저항권에 걸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돌파하기는 오늘은 좀 힘에 붙일 것 같고요. 차익 매물 소화하고 다시 한번 계속 우상향 패턴들이 나올 수 있을지는 말씀드렸던 원자재 가격들의 동향들이 계속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가는 좀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윗꼬리는 달렸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시멘트주들에 비해서 상승력이 굉장히 더 강합니다. 한일시멘트 12%대 급등력이고요. 1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동향을 체크하면서 이 종목도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두 번째 종목은 또 계속 갈 것만 같던 대표적인 게임사들이 하루 만에 또 반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거 다 따라가기가요. 그러게요. 네. 그런 쪽에서 그중에 한 종목 위메이드 맥스가 주가가 지금 그래도 많이 돌렸네요. 아까보다는 낙폭을 좀 줄였는데 지금 현재 한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예전에 조이맥스였었죠. 예, 조이맥스에서 위메이드 맥스로 바뀌면서 특히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사로 도약하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면서 위메이드와 함께 주가의 탄력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었고 특히 올해 9월 달만 하더라도 이 회사 주가가 7,000원, 8,000원대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한 25,000원대까지 고점까지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4배, 5배까지, 4배까지 올랐던 예. 상황들이죠. 뭐 했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동안. 네, 근데 이런 변화가 나오면서 시총이 3,600억대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되 아마 실적은 아마 3분기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시장의 색깔이 약간 바뀌고 거기서 나오는 차익 매물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당장 빠르게 더 돌릴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이 연관돼서 봤을 때는 컨텐츠나 게임, 엔터, 뭐 메타버스, NFT 이런 쪽 다 관련된 쪽은 가장 먼저는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먼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위메이드가 고점에서 꺾이면서 하방 압력들을 좀 받아간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부담감들은 좀 더 이어지겠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대장주가 얼만큼의 지지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렸죠. 그래서 아마 이 관련된 섹터들은 적어도 위메이드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어떤 동향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합병에 대한 이슈도 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장에서 2%대 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8%대까지도 주가가 좀 미끄러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주가가 거의 4개월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만 네. 그 급등력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아무래도 그게 우선일 것 같고요. 뭐 계속 투더문할 수는 없죠. 네, 어느 정도 또 차익 매물을 받아가는 과정이 또 나와야 좀 더 단단하게 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를 좀 염두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맥스까지 특징주로 알아봤습니다. 오후장 전략 세워보죠. 오후장은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할까요? 네, 어제는 또 별 이슈도 없이 그렇게 밀어내더니 오늘은 또 별 이슈 없이 주가가 반등을 하는데 예. 또 어제 외국인들은 선물 한 8,000개 넘게 매도하고 오늘은 4,500개 매수하고 그러니까 즉 외국인들 선물 흐름에 따라서 특별한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데 그냥 출렁출렁인다. 하지만 그러네요. 알고 보면 자리는 계속 그 자리. 이런 쪽으로 바라보시되 또 종목들 주도 섹터나 주도 종목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런 변화를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게 되면 또 거기 맞춰갈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야 되겠죠. 그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하고 있는 섹터, 특히 반도체. 저희가 주식공장에서는 지난주에 한번 다뤘었죠. 3종 세트, 예. 테스나부터 GST, 월덱스 이런 종목들 반도체 쪽에서 기억하시죠? 그럼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 힘을 낼 때 좀 더 강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의 변화들도 체크해 보시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도 다시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시네요. 그쪽이 또 올라가야 지수도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을 테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관심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반도체로 얘기했으니까 또 반도체로 끝내야죠. 네, 예. 그래서 네, 오늘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쪽은 시스템 반도체 쪽의 팹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즉 설계하는 회사죠. 예. 그런데 지금 모바일 쪽에 강점이 있고 또 TSMC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TSMC 성장세와 함께 좀 주가가 못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매년 40~50건 이상은 계속 꾸준히 신제품 개발하고 있고요. 게다가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인프라를 확보했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관련된 쪽에 시스템 반도체의 연관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에코시스템 파트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이번에 오전에 발표했던 삼성전자의 IR 쪽에서도 분명히 나오죠. 예. 이 파운드리 쪽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비메모리 쪽을 적어도 1.8배 성장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회복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실적은 2018년도부터 이때부터 이제 TSMC와 좀 밀접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실적 흐름들이 빠르게 변했고 그런 흐름들이 계속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지금 주가는 또 저점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패턴 쪽에서 중기 저항을 벗어났기 때문에 한 22,000원대 전후로 해서 들어가는 전략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박스권 상단부로 보여지고 있는 한 25,000원대 정도를 설정하고요. 손절가는 1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입니다. AD 테크놀로지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오늘 장에서 2%대 강세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22,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외국계 매수 창구에서도 유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AD 테크놀로지 22,350원의 흐름인데 매수세는 한 22,000원부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 라인은 19,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부터 보겠습니다. RFHIC, 그리고 쇼박스, 펜엔터테인먼트, CJCGV, 컴투스, 하이트진로, LS일렉트릭, 한미반도체까지 올라왔네요. 한국경제TV입니다. 하이브, 컴투스, R&T테크놀로지, 그리고 유틸렉스, 매드팩토, 청담러닝, NC소프트 올렸네요.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청담러닝 있고요. 현대그린푸드, 현대건설기계, 뉴, JYP엔터테인먼트, 삼목엑스폼, 화신, YG원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MTN으로 가보시죠. 현대미포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만도, 컴투스, OCI, CJCGV, 삼성 SDI, 이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종목들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근데 현재 참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방향을 정말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수로 돌아섰다가 다시 한번 또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28억 원 정도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측면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 드렸고요. 자, 관심주 중에서 세 가지 종목 확인 또 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는 그 한미 반도체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장비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투자 심리가 확실히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좀 컸다, 과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들도 실제로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SK하이닉스가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반도체 장비주, 부품주로도 수급 유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동안 계속 하락했던 삼성전기도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면 이제 대형 IT 섹터가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구나. 삼성전자도 아마 조만간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파운드리 투자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제조를 전담하는 것을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반대 개념으로는 이제 팹리스가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겁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투자 수요가 늘어날수록 한미 반도체의 그 장비 수요도 증가한다라는 거죠. 앞으로의 수주 가시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한미 반도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반도체 주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4차 산업형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G라든지 뭐 메타버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 우리가 지금 알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시작되는 이런 산업군들의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분야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우리가 뭐 4차 산업이 됐든 5차 산업이 됐든 혹은 그 이상의 산업이 됐든지 간에 반도체의 성장은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4차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한다. 맞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시장의 약자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반도체의 비메모리, 메모리는 동반 성장이지 하나만 따로 성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도 끌어올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오늘 3%대까지도 강세입니다. 32,600원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사실 같은 반도체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많이 좀 조정을 받은 부분도 있겠고 또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오늘 장에서는 5% 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 흐름입니다만 네네. 이런 영향들을 타고 반도체 쪽, 좀 소부장 쪽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 업황뿐만이 아니라 지수랑도 연관되는 종목이거든요. 아무래도 국민주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 들어와 줘야 결국은 삼성전자도 이제 반등을 시도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개인 투자분들께서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삼성전자를 더 끌어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부터 먼저 반등을 준 다음에 삼성전자가 따라서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까지 나눠봤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그 게임주 중에서 NC소프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NC소프트의 이제 가장 큰 IP 리니지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한 20년 정도 울고 먹고 있는 I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옛날에 초기에 그 PC방이 생긴 게 20년, 25년 그 정도 전인데 그때 이제 RPG 게임의 대명사가 리니지였어요. 그때적 리니지를 아직까지도 이용하고 먹고 있다 보니까 NC소프트가 참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장사를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리니지 IP를 활용한 그 글로벌 게임 리니지 W, W는 월드입니다. 리니지 W가 11월 초에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리니지 IP를 글로벌로 확장시킨 건데 지금 사전 예약자가 1,300만 명,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긴 하거든요. 그래서 리니지 IP의 견고함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NC소프트의 주가는 저는 리니지 W의 성과보다는 현재 주요 매출인 리니지 M의 매출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리니지 M의 매출 구글 플레이 2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운영 방식 개선 여부가 관건이에요. 지금 리니지가 너무 과금 유도하는 정책들을 많이 편다라고 해서 유저들이 등을 돌렸었는데 최근에 기존 시스템을 약간 개편을 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얘기하자면 그 드래곤의 용옥이라고 리니지 M에서 그 한 달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래 유료 서비스로 팔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상 지금 무료로 전환을 했거든요. NC소프트가 이런 정책을 취한 것은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이번에 리니지 M이 나온 4년 만에 가장 의미 있는 정책 변화라고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개인 거래 시스템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예. 했는데 아직은 도입이 안 되고 있어요. 또 빨리 좀 도입이 돼야 될 것 같고 NC소프트가 만약에 그 등 돌린 유저의 민심을 잡기 위한 이런 약간의 파격적인 정책들을 계속해서 한다면 NC소프트가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지금은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게임 섹터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합니다. 어차피 메타버스와 함께 성장할 분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이제 가상과 현실의 결합, VR과 AR 시장 성장, 그렇다면 가장 관련이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즐기는 것들, 미디어 콘텐츠주, 메타버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게임주입니다. 앞으로 메타버스가 활용된 게임들 꾸준하게 런칭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게임주의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NC소프트도 국내 대표 대형 게임사다 보니까 메타버스 랠리에 따른 영향을 좀 받아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 주가 사실 100만 원을 올해 초에 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쭉쭉 미끄러져서 지금 60만 원대까지 이것도 회복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주가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재료들을 봤을 때는 할인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어차피 NC소프트는 리니지로 시작해서 리니지로 끝나요. 그래서 이 리니지가 살아나느냐가 관건이니까 이 부분에만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힌트 드리면 게임사를 분석하실 때는 이제 게임 게시판을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거기서 유저들이 계속 이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네요. 네, 뭐 어떻다 저떻다 하면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즈를 보시는 분들은 해당 게임의 게시판을 보시는 것도 좀 투자 힌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니지 M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자, NC소프트 1%대 낙폭이네요. 63만 원의 흐름 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은 엔터주 중에서 그 JIP 엔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엔터 3사들의 주가를 보면 요즘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JIP 엔터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엔터사 중에서는 신인 데뷔가 가장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주요 아티스트인 트와이스의 인기가 좀 공고하고요. 스트레이키즈의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종료됐었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이 라우드에서 이제 데뷔했던 멤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보이그룹으로서 이제 데뷔를 하고 오디션을 통해서 데뷔시키면 장점이 데뷔하자마자 인기를 얻어요. 일단 오디션에서 뭐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굴을 많이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투표 상위권 친구들만을 모아서 데뷔시키는 거니까 그에 따른 효과는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블라인드 패키지라는 그룹 등 기대 라인업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요인은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고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도 이제 뭐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내년 초 같은 경우 백신 2차 접종이 대부분 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좀 재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 메타버스 말씀드렸죠. 엔터주도 역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공연을 뭐 AR이나 VR 등으로 한다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 맞는 또 공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거든요. 그래서 엔터주도 요즘에 메타버스 강세에 따른 영향을 좀 받아서 올라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저점 그렇죠. 대비해서 신고가를 치면서 올라갔다가 오늘 소폭 조정받는 흐름이어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종목을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5만 원 이하 정도 눌림이 올 때 진입하실 수 있고 신규 진입은 좀 어렵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SM이나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2조 원대를 또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오늘 장에서 1%대 약세고요. 메타버스의 흐름을 타고 역시나 엔터주들도 상승력 같이 가져가고 있네요. 52,600원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주 체크할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모토닉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오늘 보시면 또 기아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해소된 것은 아닌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먼저 움직여주고 부품주가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모토닉은 현대차 그룹의 수소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공급하고 있는 그 레귤레이터는 수소차 핵심 부품이고요. 리셉터클과 매니폴드, 수소 충전 관련된 부품입니다. 또 국내에서는 모토닉이 유일하게 현대차에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드밴테이지는 충분히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수소 사용량을 2050년까지 2,700만 톤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 지금 활성화가 당장이 안 되는 게 충전소 부족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어요. 네. 전국의 수소차 충전소는 100개가 안 돼요. 그럼 수소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충전을 못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수소차에 대한 충전소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모토닉도 그에 따라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제작 시험 인증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또 적극적인 R&D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좀 꾸준하게 끌어올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약간 소외됐었던 종목인데요. 이제는 이 소외가 조금씩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인데요. 어떻게 볼까요? 네,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면요. 그 수소차 기대감이 올해 초에 크게 반영이 됐다가 최근에 꾸준하게 수급이 좀 이탈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수소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 뭐 두산 퓨얼스 이런 종목군들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 테마가 한 번 더 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20일 이평선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60일 이평선도 올려 세우고 있는 모습이어서 기술적인 부담은 없어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11,200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장기 이평선이 걸리는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이었던 10,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기차든 수소차든 인프라 구축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수소차 인프라 관련해서 모멘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으로 모토닉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강보합권 11,200원 지금 시점부터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장의 흐름은 장 초반에는 강하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방향성 없이 여전히 헤매고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역시 재료에 반응하는 종목들이 많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2% 오르면서 3,033선, 현재 3,030선 안착 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0.1% 오르면서 1,010선에 걸쳐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수급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기관이 장중에 매도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연기금은 소규모나마 매수해주고 있다는 점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장중에 매도세를 보이다가 지금 매수로 방향을 다시 한번 틀었습니다.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80억 원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개인 쪽에서도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형주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842억 원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이탈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인 쪽에서만 장을 지켜내는 모습이고요. 현재 1,004억 원의 매수 우위, 외국인은 411억 원, 기관은 376억 원 팔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잠시 주춤했던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5대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에 최대 2조 6천억 원이 투입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업들도 LFP 개발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이런 모멘텀을 하는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또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인테크, 아모그린텍, 광진, 윈텍까지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50% 정도 갖고 있는 탑 머티리얼이 LFP 전지의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2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6,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도레이사와 손을 잡고 이 분리막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 수급도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째 담아가고 있고요. 외국인까지 지금 매수하면서 현재 4%의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최근 원자재 시장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을철 건설의 성수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건자재 대란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7년간 동결됐던 가격이 지난 7월부터 5% 정도 인상됐다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이 섹터 전반적으로 무거운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움직이지 않는 섹터인데 오늘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만큼 차익 매물의 소화도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6%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3,88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현대제철 실적이 나왔습니다. 확인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 추정치를 좀 상회한 걸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8,262억 원 정도 나오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373%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영업이익 좀 매출 관련해서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지금 1%대 낙폭을 기록 중인데요. 이 호실적을 타고 주가의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실적 확인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실적은 발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요. 지금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한계 기업 비중이 4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재무 구조, 실적 꼭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1시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